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상체 크로키와 상체 조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얼굴 두개골, 목 부분, 그리고 늑골, 그리고 골반에 대한 부분 살짝 잡아놓고 나서 팔의 기울기와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동세가 끝나죠. 큰 형태와. 그리고 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작은 부분의 근육들을 잡아주고 있고 명암도 같이 잡아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크로키나 이렇게 전체 조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큰 형태, 그러니까 큰 동세를 잡는 게, 그리고 그 부분이 느낌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배웠던 해부학에 대한 이론들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도 보면은 큰 걸 잡고 나서 이제 작은 근육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를 알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되는 이제 크로키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성의 모습을 역시 정면에서 보고 있고요. 보시면 얼굴, 목, 늑골, 그리고 팔의 기울기, 그러니까는 행동을 이제 크게 잡아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비례라든지 형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으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얼굴, 그러니까 눈, 코, 입 같은 중요한 부분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팔 근육이라든지 삼각근이라든지 쇄골, 그 다음에 늑골 부분, 그리고 대흉근과 이제 가슴 부분, 그리고 옆구리, 외복사근, 이런 작은 근육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는 근육들을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큰 흐름이나 동세가 잘 나와야지만 작은 부분들 표현이 됐을 때 느낌이 좋아지고요. 큰 동세가 이상하면 아무리 작은 부분 묘사가 잘 돼도 틀리다는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큰 동세를 잡아놓고 이제 부분적인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옆에서 본 약간 측면에서 본 남성 크로키고요. 역시 얼굴 방향, 그리고 이제 늑골, 목, 그리고 팔을 동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얼굴서부터 이제 크로키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예, 지금 목 근육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삼각근, 대흉근 들어가고 있고요. 이두박근과 팔의 근육의 흐름들을 살짝살짝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해부학을 그냥 명칭만 외우고 그리고 부분적인 형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근육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부분들이 잘 되시면은 어느 정도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인 근육들의 지금 이제 명암 위치도 살짝살짝 잡아주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제 큰 동세에 놓치지 마시고요. 자, 지금도 이제 남성 크로키입니다. 자, 역시 얼굴, 늑골, 이제 골반 부분, 팔 부분을 통해서 큰 동세를 잡아주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실제로 누드 모델을 관찰하거나 이러실 때는 이제 역시 큰 동세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같이럼 근육을 잡아주셔도 되지만 그냥 관찰력 자체를 기르거나 손맛을 기르실 때는 그냥 계속 선을 하나를 가지고 그냥 모델 자체를 관찰하면서 그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만화나 애니를 그리시거나 창작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생각만으로 그려야 되는 분들을 위한 어떤 크로키라든지 해부학에 대한 적용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도 어느 정도 큰 동세를 잡아놓고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체 자체를 3D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3D로 집어넣는 과정이 많은 크로키, 많은 인체에 대한 훈련, 그리고 많이 보기도 하셔야 되고 자료도 많이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큰 동세, 척추 해라인, 견갑골, 골반을 잡아놓고 지금 얼굴서부터 이제 형태가 들어가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표현은 하진 않고요. 그냥 큰 근육들, 근육들의 강량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근육들이 외곽선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덩어리, 그러니까 면으로 적용되는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얼마나 큰 동세들이 중요한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본 남성.
팔을 들어 올릴 때 근육들, 뭐 삼각근, 대흉근, 이두박근, 삼두박근의 선의 앞뒤 차이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많이 틀렸었어요. 그리고 또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고 한 번에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큰 동생 어느 정도 나오면은 작은 표현들, 뭐 근육들의 면 처리, 아니면 명암의 처리들이 효과를 보죠. 그래서 비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례를 제가 따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인종마다 사람마다 비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다 라는 생각되는 어떤 인체의 비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하셔서 자기만의 비례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8등신이나 9등신 같이 길고 쭉쭉 뻗은 인체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런 모델들이나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안정감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작고 귀여운 인체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가 딱 맞다. 이 비례 정도는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기가 보고 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례라는 건 있겠죠. 아주 틀리지 않는 선에서 인체가 틀리지 않는 선에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비례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보시고 그려보시고 몸으로 익히시길 비례 같은 경우는 인체의 비례는 몸으로 익히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키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고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고요. 예,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